안녕하세요. 온국민 건강 프로젝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서진입니다. 자, 건강 매거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고민들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또 여러 가지 해결책 말씀드려볼 텐데요. 자, 오늘은 외부의 충격이나 과도한 어깨 사용 등으로 해서 생각보다 흔하게 올 수 있는 어깨 탈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에 깊숙이 통증이 있고 또 움직이면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든다면 어깨 탈구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거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부터 많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본 방송 외에도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 검색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을 책임져줄 오늘의 건강 멘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의미 있는 값진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시청자 사연을 통해서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확인해보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작년에 잘못 넘어져서 어깨가 빠져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동안 운동도 쉬고 어깨를 잘 쓰지 않으니까 회복이 되더군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었더니 어깨가 빠졌었어요. 이때는 병원에 안 가고 혼자 끼우듯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팔을 들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깨 탈구가 계속되면 수술해야 한다고 하던데 막상 하려니 무섭네요. 꼭 수술해야만 치료가 되는 걸까요? 네, 화면으로 이제 사연 만나보셨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처럼 어깨가 본래 위치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일단 통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어깨 어떤 정상적인 움직임 자체가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렇게 어깨 탈구가 발생했을 때 치료는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지금 어깨가 불편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도 좋고요. 어깨 탈구와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다 좋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우선 어깨 탈구가 이제 오늘의 주제다라고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깨 탈구가 어떤 질환인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예. 우리가 흔히 어깨 탈구라고 하면은 뭐 어깨가 빠졌다는 표현도 하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큰 동그란 공 같은 모양의 위팔뼈가 그거보다 더 작은 약간 컵 모양의 어깨뼈에서 빠지는, 완전히 빠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어깨 탈구라고 합니다. 네, 이 두 사진 모두 어깨가 탈구된 네. 엑스레이 사진인가요? 근데 이제 또 그것보다 조금 덜 흔하지만 마찬가지로 어깨뼈에 이제 쇄골이 관절을 이루는데 쇄골도 완전히 어깨뼈에서 견봉해서 빠지는 것도 이제 오른쪽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네. 이런 경우도 우리가 견쇄 관절의 탈구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깨 관절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깨 관절 탈구라고 볼 수 있으나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깨 관절은 동그란 뼈가 이제 첫 번째 그림처럼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어깨가 빠졌다 또는 완전히 탈구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어깨 관절이 본래 자리를 이탈해서 탈구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움직임에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잘 탈구가 되는 관절입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우선은 빠지는 방향도 뭐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빠질 수 있으나 90%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깨 관절이 실제로 이렇게 앞으로 빠진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나이도 남성, 여성 따라 조금 다른데 젊은
층에서는 남성층이 대부분 탈구가 일어나고요. 네. 오히려 여성분들은 젊을 때보다 조금 이제 중장년층, 60대 전후로 더 많이 빠집니다. 또한 어깨 관절은 한 번 빠지면은 이게 재발률이 상당히 좀 높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50%에서 또 빠질 가능성이 많고요. 젊은 나이에 빠진 경우, 특히 젊은 남성들에서는 20세 미만에 빠진 경우는 다시 빠질 확률이 거의 80,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뼈 중에서 가장 좀 탈구가 흔하게 발생하는 곳이 어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많이 움직여서? 네,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어깨 관절이 우리 몸 전체 관절 중에서 1등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 우리 어깨 관절은 우리 몸 신체에 있는 모든 관절 중에서 가동 범위가 제일 넓습니다. 네. 그 말인즉 PPT를 보시면은 우리 어깨 관절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많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양은 어깨 관절 자체에 아까 보여드린 뼈 모양 때문에 그런데 이 큰 동그란 뼈가 더 작은 컵에 얹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뭐 야구도 할 수도 있고 수영도 할 수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 PPT를 보시면은 어깨 전문의들이 어깨 관절을 표현할 때 이렇게 큰 골프공이 작은 컵 모양의 티에 얹어 있는 관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쉽게 또 저 큰 공이 조금만 티에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올리다가 떨어뜨리고 하는데 네. 반대로 이걸 비교해 보면은 무릎 관절은 손가락 관절과도 비슷한데 힌지 모양으로 구부렸다 폈다 맞물려 안 있는 되죠. 관절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관절들은 쉽게 탈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동 범위가 제일 넓지만 역으로 탈구도 가장 잘 되는 관절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한 관절을 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다음 PPT를 보시면은 우리 어깨에는 겉으로는 일단 근육과 힘줄이 요 큰 동그란 뼈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T 모양의 관절, 어깨뼈의 관절와는 뼈뿐만 아니라 와순이 이렇게 컵 모양을 더 깊게 만들어줘서 조금 더 안정성을 유지해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움직여도 일반인들은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하게 탈구가 일어나는 곳이 어깨 부분이고 이제 가동 범위가 워낙에 넓고 이제 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남성분들은 젊은 나이에도 여성분들은 좀 중년 이후에 많이 탈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떨 때 어깨가 탈구가 됐다라고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탈구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처음 탈구될 때는 그냥 갑자기 뭐 일상생활 탈구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보통은 큰 외상, 넘어지면서 손을 세게 짚거나 아니면 세게 부딪히면서 심한 통증이 우선 옵니다. 어깨가 빠지면은 관절이 빠지면서 그 앞에 있는 그 관절막과 힘줄들이 손상되기 때문에 일단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사진에서 보는 그림처럼 원래 어깨 관절은 자세히 보면 누그랗게 동그랗게 약간 튀어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밋밋하게 아까 빠지니까 이렇게 밋밋한 모양으로 변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시간이 예. 지나면서 이제 피가 이제 고이면서 붓기 시작합니다. 부종이라고 표현하고요. 마치 아까 말씀대로 이게 관절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빠지니까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뭐 신경 손상이 아니더라도 마치 마비가 된 것처럼 가성마비 증상, 팔을 전혀 못 드는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움직임에도 좀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냥 보기에도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어깨에 튀어나온 게 사라진다라고 좀 느껴지신다면 어깨에 탈구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사연 속의 주인공이 스스로 병원에 가지 않고 맞춰서 끼웠다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이게 반복적으로 탈구가 되면은 처음에는 대부분 병원 가서 이제 탈구를 정복 맞춥니다. 네. 근데 이제 느슨해지는 이제 인대랑 관절막 때문에 환자들을 보면은 스스로 맞추기 이제 시작하십니다. 생각보다 쉽게 빠지고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게 반복적으로 빠지고 맞추다 보면은 인대들은 더 느슨해지고
연골 손상 그리고 이제 뼈의 손상이 올 수 있고 또 걱정되는 부분은 빠진 어깨를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못 맞추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어깨가 빠질 때 앞으로 빠지면서 밑에 있는 상완 신경총이라고 매우 중요한 신경들, 팔로 가는 신경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신경들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면서 나중에는 이 신경 손상에 의한 마비까지 올 수 있어서 반복 탈구가 있는 경우는 꼭 병원 가서 평가를 받으시고 이게 정말 탈구를 계속해서 방치할 건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신경 네. 손상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에게 좀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예, 스스로 하지 마시고.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요. 어깨 통증 때문에 고민인 분들도 다양한 어깨 질환과 관련된 고민도 좋고요. 어깨 탈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도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저 이수건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깨가 처음 탈구가 됐을 때 병원에 가서 뭐 가볍게 끼우는 정도인지 아니면 혹시 수술하라고 할까 봐 또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수술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어깨가 탈구되면은 우선 병원 가서 이게 정말 탈구가 맞는지 보통은 엑스레이부터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 상에서 탈구가 맞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은 이 그림에서처럼 우선은 가장 빨리 어깨 관절을 다시 맞춰주는 게 또는 도수 정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치가 되면은 신경 손상도 진행될 수가 있고 또한 연골과 그 인대들의 손상이 진행하기 때문에 맞출 수만 있다면 응급실에서 진통제를 맞고 가능한 맞추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게 항상 못 맞춘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마취를 하고 맞추거나 혹은 더 드문 케이스지만 안 되면은 절개를 해서 어떤 방해되는 구조물들을 치우고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급성기 때 뭐 이제 도수 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운동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활 같은 것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탈구된 경우는 바로 수술하기보다 도수 정복을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의료진한테서 맞추시고 보통은 2, 3주 동안 고정합니다. 2, 3주 동안 고정하는 이유는 어깨가 빠지면서 여러 가지 관절막과 인대들의 손상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네. 그것이 회복이 되면은 다시 탈구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2, 3주에 충분한 고정을 하고 다시 이제 탈구 통증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손상됐던 구조들을 다시 강화시켜주는 재활을 최소한 3개월 이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이후에 탈구가 안 된다면은 그러면 꼭 수술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일상생활에서도 가볍게 뭐 공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옷을 입기 위해서 팔을 이렇게 돌릴 때 빠진다 하면은 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을 때 빠진 경우와 나이 들어서 빠진 경우 원인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PPT에 저건 네. 또 무슨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아까 말씀드린 중장년층, 즉 40대, 50대 이상에서 네. 탈구되고 재파열된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회전 근육 힘줄이 감싸고 있는 동그란 뼈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재파열된 경우가 많고요. 네. 오히려 젊은 층에서는 조금 다르게 회전 근육 힘줄이 파열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와순의 손상과 관절막 또는 골막이 완전히 이렇게 찢어지면서 네. 파열되는 똑같이 탈구의 결과물은 똑같지만 원인은 다르고 치료해야 될 구조도 다르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깨 탈구 급성기 때는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지 저희가 좀 알아봤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한 번 뭐 빠지면 어깨가 한 번 탈구가 되면 이제 계속 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한번 빠지면은 이제 치료를 잘한 경우는 재탈구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한번 빠진 어깨 환자들을 추적해 보면은 이제 PPT를 보시면은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40세 미만에서는 50%, 아까 말씀드린 또 20세 미만에서는 거의 8, 90% 다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나이 많으신 분에서는 재탈구율은 낮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60세 이상 환자에서도 한 두세 명은 어떤 이유든 간에 다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젊은 층에서 잘 빠지는 이유는 젊을 때는 우리 힘줄과 인대 여러 가지 이제 연부 조직이 나이 들 때보다 좀 유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빠진 경향이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덜 빠진 이유는 50견 우리가 50견이 오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관절막과 힘줄들이 약간 이제 유연성이 떨어져서 오는 거거든요. 그와 비슷하게 나이 들면은 쉽게 다시 빠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경우는 항상 꼭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되지 않았나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깨 탈구 재발과 관련해서 이거 사진들 좀 준비해 네. 오신 것 같은데 보면서 조금 더 설명 그래서 들어볼게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재탈구되는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네. 첫 번째는 19세 환자에서 재탈구된 환자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앞에 구조가 많이 찢어진 게 보이고 회전 근육은 정상으로 잘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반대로 똑같이 재탈구되는 환자지만 70세 환자에서는 회전 근육이 완전히 찢어져 있고 오히려 전방에 있는 와순과 전방에 있는 관절막은 상대적으로 정상인 경우의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어떤 원인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요. 어깨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도 좋고요. 또 어깨 탈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 탈구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좀 재발이 될 때는 치료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매우 이렇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깨가 재발성으로 탈구가 되더라도 원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40세 미만에서는 재탈구가 되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 와순 또는 전 하방의 관절막과 인대가 반복적인 탈구에서 느슨해서 계속 빠지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60세 이상에서는 대부분 거의 95% 이상에서는 회전 근육의 파열이 재탈구의 원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것도 개개인의 차이는 있어서 항상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떤 구조들이 손상이 있는지를 보고 치료를 해야 재탈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 이수광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오늘은 어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깨 탈구와 관련된 이야기 중점적으로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어깨 탈구 외에도 어깨 통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또 치료법 이런 것들이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셔서 본인은 사연을 좀 남겨주셨거든요.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골프를 치다가 어깨가 탈구가 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고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어깨 앞쪽에 통증이 살짝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깨 탈구 치료는 받으셨는데 이게 통증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골프를 시작해도 되나라는 궁금증이에요. 아무래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죠? 이게 언제 또 내가 다시 운동 시작해도 되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환자분들도 항상 자주 저한테 외래에서 여쭤보는 질문인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한번 탈구가 되면은 이제 아마 이분도 처음에 치료를 해서 다시 맞추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이제 통증이 지금 없다는 게 이제 얼마나 기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한 3, 4주 지나고 충분하게 이제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통증이 없는 상태라면은 살살 재활을 하고 골프를 쳐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 이게 탈구되고 한 1, 2주도 안 된 상태라면은 우선은 3, 4주간은 쉬고 어깨 관절 특히 전방 근육과 힘줄을 재활을 먼저 해보시고
골프를 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재활을 좀 잘 하신 뒤에 시작하셔야 또 맞습니다. 무리가 없고 또 습관적인 탈구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돼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77세예요. 네, 77세시고 어깨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이수건 원장님과 인사 먼저 나누시고요. 본인의 네. 증상, 궁금증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전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작년 12월 달쯤 이 팔을 좀 많이 썼어요. 이제 네, 뭐 짜고 이런 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을 가니까 초음파를 찍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초음파를 찍으니까 심줄이 찢어졌다고 큰 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수술 받아야 된다고. 네, 네, 그래서 제가 모 대학병원을 가니까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또 초음파를 찍어보고 이게 심줄이 찢어져도 이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주사 한두 번이면 될 것 같다고 네, 라고 얘기하셔서 주사를 맞았어요. 네, 네, 근데 맞아도 또 역시 많이 아파가지고 다른 대학병원을 또 갔어요. 네, 또 가서 거기서 이제 오래 기다려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아본 결과 10월 달에 MRI를 찍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를 보고 수술 방향을, 치료 방향을 얘기하시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아프고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사실은 수술보다 이게 치료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주사 맞고 이제 이렇게 이제 물리치료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제 제 바람대로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송을 보니까 이 선생님께서 이걸 상담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도 사실은 MRI를 촬영을 해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게 이제 어깨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MRI 결과에 따라서 아마 교수님께서 정말 수술이 필요 없다면은 운동 치료든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아니면 주사 치료를 다시 해보자고 하시든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제시해 주실 겁니다. 아, 예. 다만 MRI 촬영했는데 정말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면은 요즘에는 이제 수명이 저희 나라 여성분들이 거의 90을 아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다면은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라면은 빨리 해서 빨리 재활을 통해서 회복하는 게 멀리 봐서는 더 좋은 방법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근데 보통 수술은 네, 하면은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에요. 그 재활하는 기간이 오래라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간경변이 있거든요. 네, 예, 간경변이 있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매일 운동을 안 하면 소화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매일 이제 그 산에를 이제 많이 운동을 하거든요, 걷기를.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재활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참 힘들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활을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힘줄 여러 가지 또 이제 지병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수술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아마 대부분 어깨 전문의들 특히 대학 교수님들은 필요 없는 수술 안 하실 겁니다. 그래서 MRI부터 촬영해 보시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왜냐하면 오히려 이게 파열이 맞는데 수술 시기를 놓치고 하면은 파열도 진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봉합, 그냥 꼬맬 수 있는 힘줄을 한 1, 2년 지나면은 더 진행해서 못 꼬매는 경우도 있고 봉합할 수 있는 힘줄을 또 한 5년, 10년 지나면은 못 꼬매고 통증은 심해지고 오히려 인공관절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MRI부터 촬영해 보시고 어깨 전문의 교수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제일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아주 상세하게 상담을 잘 해주셨어요. 일단 MRI 촬영, 정밀 촬영을 해봐야지만 가장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으니까 그 검사를 꼭 추천해 주셨거든요. 정밀 검사 꼭 받아보시고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원장님과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연결이다 보니까 보다 좀 직접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 국민 건강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 예후가 좋았던 어깨 탈구와 관련된 치료 사례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19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젊은 환자분이셨고, 이분은 스키 타다가 이제 이번에 빠져가지고 맞춰서 오셨는데 벌써 이제 예전에도 한번 빠져서 1년 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어깨가 계속 아프다 오셨습니다. 네. 엑스레이만 보셔도 이제 화면에서 오른쪽 약간 밑으로 좀 처져 보이는 엑스레이가 왼쪽 어깨인데 네. 맞춘 상태지만 약간 완전히 맞춰지지 않는 반대에 비해서 조금 벌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파서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MRI 촬영을 해봤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은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MRI 사진이죠? 맞습니다. 네. MRI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쪽은 이제 정상 어깨 MRI고요. 왼쪽이 이 19세 남자 환자분의 MRI입니다. 하얗게 보이는 게 지금 관절막이 다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전체 관절막이 벌어진 겁니다. 비어 있는 공간이 혹시 맞습니다. 이게 넓어진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뼈를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네. 넓어지다 보니까 가동 범위는 넓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빠지고 이제 탈구가 계속되는 환자라서 이 환자는 우리가 이제 요거를 다시 정확하게 다시 꼬매주고 이제 벌어진 연부 조직을 다시 원래 정상 모양으로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왼쪽에서 보시면은 아까 하얀색이 다 벌어진 부분이고 실제로 딱 들어가면은 저 동그랗게 보이는 왼쪽 상단에 상완골이 이렇게 넓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근 사진으로 저기 찢어진 부분을 정리해서 원래 있어야 될 부분으로 다시 맞춰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PPT의 오른쪽 하단을 보면은 이 공간이 좁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수술 후 전후의 관절경 사진이고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 전, 왼쪽에 있는 수술 전의 MRI와 수술 후를 보면은 이게 좁아진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환자는 물론 수술하고 한 4주, 6주 고정한 다음에 재활을 한 3개월간 열심히 한 후에는 지금은 이제 재발 탈구가 없이 어느 정도 던지기 운동도 하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깨 관절 탈구 치료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19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연세가 있는 분의 사례 만나보도록 할게요. 62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인데요. 병원에 오실 때 어떤 상태셨을까요? 네, 이 환자분은 이제 나이가 좀 더 많으신 62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이제 처음 한번 이제 추락하면서 탈구가 되셨는데 이제 그 이후로 뭐 큰 외상이 아닌데도 이제 계속 어깨가 뭐 3-4차례 이상 빠져가지고 계속 맞추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는 이제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급하게 맞춰줘서 원래 복구시킨 엑스레이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우리가 MRI 촬영해 보니까 아까 젊은 환자랑은 좀 다르게 이분은 회전근육 힘줄, 즉 특히 위에 극상근이라고 위에서 동그란 뼈를 딱 잡아준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앞에 전하방 구조는 잘 붙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재발성 탈구인 환자지만 원인이 좀 다른 회전근육 파열이 원인인 환자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관절경 들어가서 봤더니 힘줄이 지금 완전히 회전근육 힘줄이 찢어져서 탈구가 된 것을 아까 MRI상에서 확인한 것을 실제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제 세 번째 이 관절경 사진을 보면은 오히려 아까 젊은 친구는 이
와순이 막 찢어져가지고 빨개 보였지만 와순 쪽에서는 빨간 물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재발성 탈구인 환자지만 이분은 우리가 회전 근육을 봉합해서 치료했던 환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회전관계가 파열이 됨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어깨가 탈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밀 검사를 꼭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62세 남성분의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또 다른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분의 사례네요. 네. 예. 마찬가지 이 환자도 나이는 좀 있으신 72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저희한테 오시기 전에 1년 전에 이제 처음 탈구 후에 이제 맞춘 다음에 지내셨는데 문제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계속 빠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이제 너무 힘들어서 생활이 안 되셔서 오셨습니다. 최근에는 그냥 물건을 선반에 올리다가 어깨가 빠져가지고 저희가 일단 맞춰드린 다음에 MRI 촬영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분은 저희가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엑스레이 상에서 뼈가 좀 이상해 보여가지고 네. 저희가 엑스레이도 찍고 CT, 뼈를 자세히 보기 위한 우리 3D CT를 촬영했습니다. 네. 이 CT를 보시면은 단순한 탈구가 아니라 어깨뼈가 빠지면서 그 어깨에 있는 날개뼈에 관절 와순의 또 그 컵 모양의 뼈의 골절도 같이 동반된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다 회전근개만의 문제가 아닌 어깨뼈의 뼈도 같이 손상된 환자로서 이제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회전 근육도 근데 마찬가지로 파열이 있었고 어깨뼈에 날개뼈에 그 컵 모양의 뼈도 같이 골절이 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줘야 재발성 탈구가 안 되기 때문에 관절경 첫 번째 사진이 우리가 이제 컵 모양의 뼈에 골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이 치료를 해준 사진이고 마지막 관절경 사진이 회전 근육 파열도 같이 봉합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앞에 있는 컵 모양의 뼈의 골절도 같이 치료하면서 관절경으로 네. 회전 근육의 파열도 같이 봉합해서 재파열이 이제 수술 전에 다섯 번 탈구가 됐던 환자인데 재탈구 안 된 치료가 그래서 상당히 좋았던 케이스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환자분의 사진을 보시면 자, 마지막 엑스레이 네. 사진이죠. 처음 왔을 때 빠졌을 때 저 골절된 부분이 파란색 화살표가 보입니다. 이제 4개월 만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골절된 뼈도 잘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회전 근육도 꼬맸지만 골절도 잘 아물어서 앞에서 이제 방지턱처럼 동그란 뼈가 빠지지 못하게 뼈가 잘 붙어서 이제 재탈구가 안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깨 관절 재탈구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마지막으로 만나보신 사례는 72세 여성분의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보시면서 어깨 탈구 또는 어깨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8세. 68세시고 지금 어깨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수건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 또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팔이 그거 뭐지? 팔을 뭐 들을 때 어깨 밑에가 팔을 뭘 들을 때가 아파요. 팔을 올리실 때가 아프신다 뜻인가요? 팔을 들 때가 아프신다 뜻인가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팔 들 때 주로 어깨 밑에 가운데가 아프세요? 아니면 어깨 뒤쪽이 아프세요? 앞에. 앞에가요. 팔을 혹시 이렇게 바깥으로 돌릴 때 뒤에 뭐 잡을 때 아프진 않으세요? 뒤에 잡을 때는 괜찮아요. 괜찮으시고. 위에서 매달리는 것도 괜찮고 운동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따로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치료 받은 적은 없으시고요. 아유, 하도 아파가지고 요 동네 병원 가니까 네. 그 뒤에 날개를 막 눌러가지고 이 자세가 잘못됐다고. 네. 그래가지고 해주시고 주사 좀 많이 놔주시더라고. 네. 그래서 주사를 맞으면 통증은 아마 조금 많이 줄으셨을 텐데 지금 네. 얘기를 들어봐서는 우리가
통틀어서 회전 근육 힘줄 증후군이라고 이제 나이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힘줄이 무조건 찢어지지 않더라도 손상이 조금 되면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사 맞고 운동해서 괜찮으면은 생활하셔도 되는데 지금 계속 조금씩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으신데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초음파를 통해서 1차적인 진단을 받아보시고 혹시 회전 근육 손상이 조금 심하다고 의심이 되면은 정확하게 MRI 촬영해서 회전 근육의 손상이 맞는지 또는 초음파 잘 안 보이는 이 뽀빠이 근육, 이두장근 힘줄이 또 긴 힘줄이 어깨 통증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MRI 촬영을 해보셔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게 제가 유방암 수술을 해가지고 보형물을 넣고 네. 있는 상태인데 그 유방하고는 상관없죠? 유방암 환자분들이 수술도 수술이고 이제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것 때문에 어깨 관절이 50견, 이제 유착성 피막염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많이 굳어 있으신가요? 그거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아마 유방암이랑은 하니까.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실 MRI 촬영해 보면은 이게 유착성 피막염은 없는지 아니면은 정말 유방암이랑 상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회전 근육에 이제 좀 퇴행성 변화들 때문에 통증이 생긴 건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좀 진단이 안 되지만 생각보다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이두장근의 힘줄의 병변은 아닌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지금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일단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네, 궁금한 점이 다 좀 해소가 되셨나요? 네네. 그 방사선 때문에 MRI 많이 안 찍고 싶어갖고. 그래서요. 방사선은 사실은 MRI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엑스레이랑 CT는 방사선 조사를 받지만 MRI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석 같은 걸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방사선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그렇죠.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MRI 검사는 그런 부분과는 또 좀 다른, 아예 종류가 다른 부류의 검사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밀 검사를 꼭 좀 받아보시기를 권유해 주셨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잘 해소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잘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깨 탈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치료 사례들 만나보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치료 사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69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네요. 네. 예. 이번 환자분도 뭐 마찬가지로 어깨가 이제 재발성 탈구돼서 저한테 오신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나이는 69세시고 처음에 이제 집에서 한 1m 높이 작업하다가 넘어지면서 탈구가 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응급실에서 맞추긴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도 어깨가 빠져가지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을 찾기 위해서 MRI 촬영을 해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분도 재탈구의 원인은 회전 근육 힘줄의 파열은 맞지만 문제는 힘줄 파열이 너무 심해서 꼬맬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MRI 보시면 힘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회전 근육 힘줄을 봉합 또는 꼬매주고 싶어도 꼬맬 수가 없는 경우라서 또한 하지만 재탈구가 계속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꼬매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는 똑같은 재발성 탈구고 똑같은 원인은 회전 근육의 힘줄의 파열이지만 네. 치료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힘줄을 꼬맬 수 없는 고령 환자에서는 이렇게 역행성이라고 원래 모양과 다르게 이 사진 보시면은 왜 역행성인지 혹시 아실까요?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동그랗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동그란 부분을 오히려 반대 어깨에다 붙여주고 역행성 이렇게 해주면은 탈구도 안 되고 회전 근육 힘줄이 없어도 어깨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가장 적합하고 제일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관절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데 역행성 맞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로 결과 좋아졌던 그런 치료 사례였습니다. 69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다음은 진짜 연세가 조금 더 있으세요. 88세 여성분이신데 이런 경우는 치료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환자는 이제 88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네. 일단은 고령인 점도 1번 좀
여러 병원들에서 좀 치료하기 꺼려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어깨가 빠지니까 이제 종합병원 갔었는데 엑스레이 보시면 단순히 어깨가 빠진 게 아니라 어깨가 동그란 어깨뼈가 빠지면서 분쇄골절 여러 가지 골절이 같이 동반된 케이스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완전 벗어난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동그란 뼈가 이제 예. 앞으로 쏙 빠져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거는 종합병원에서 도수 정복을 해보고 싶었는데 안 돼가지고 저희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나이도 많고 하지만 이거를 그냥 두기에는 환자분이 슬슬 이제 손도 저리고 약간 힘이 빠진다는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응급으로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경우는 그냥 맞추지 못하였고요. 열어가지고 신경 손상을 안 주게 조심스럽게 동그란 뼈는 제거하고 네.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역행성 인공관절을 넣어가지고 치료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다고 수술을 못하는 건 아니고 이제 물론 연세가 많고 응급 수술을 했지만 또 안전하게 수술 전 여러 가지 마취 전 안전 평가를 하고 하면은 사실은 뭐 저희 병원에서는 뭐 100세 환자들 수술하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꼭 나이가 꼭 제한이 되지 않다고 요즘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연세 있는 분들은 아유 뭐 내가 뭐 얼마나 더 살겠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워낙에 이제 수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남은 그 생에도 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치료법을 통해서 충분히 수술도 가능하고 재활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88세 여성분 응급 수술 후에 이제 치료가 잘 됐던 그런 치료 사례 소개를 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80대, 85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네요. 그래서 이번 환자도 85세 이제 상대적으로 좀 고령인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이분은 급성, 전 환자처럼 급성 외상은 아니셨지만 1년 전부터 한번 넘어지고 계속 팔을 못 쓰고 팔을 아예 들지도 못했는데 문제는 뭐 팔을 못 드는 것도 괜찮은데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오셨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한 60대 때인가 아마 심장 수술을 여러 차례 하셔가지고 이제 약도 드시고 항응고제, 그러니까 피를 이제 묽게 하는 약을 많이 드셔서 이거는 수술을 하지 말라고 여러 병원에서 얘기 듣고 그냥 그렇게 지내시다가 문제 너무 아파서 오셨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항응고제를 드시면은 저희도 수술할 때 출혈량도 많아서 조심은 하지만 환자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환자 통증을 좀 해결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한 다음에 수술하기를 진행했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근데 사진이 이분이 이제 보시면은 왼쪽 어깨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자기 모양 그대로 있는데 오른쪽 어깨는 보통 탈구가 앞으로 빠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어느 방향으로 좀 빠진 것 같습니까? 바깥쪽, 앞, 옆으로. 이분은 약간 위로 빠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쑥 위로 네.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렵네요, 엑스레이 사진. 이게 힘줄 파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덮어 있는 힘줄 없어지면 조금 이렇게 위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뼈끼리 부딪히니까 너무 아프셔서 그쵸. 이분은 통증 때문에 못 참고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희가 역행성 인공관절 해드리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은 좀 오래 방치됐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뼈가 치고 올라간 건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술이 조금 어렵습니다. 연모 조직도 다 굳어 있고 그래서 신경 손상도 올 수가 있어가지고 아까 전화상에서 제가 그래도 수술할 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네. 오래 두면은 갈수록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이분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연모 조직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신경 손상이 안 오도록 조심스럽게 연모 조직을 이제 유착을 방리하면서 수술해서 다행히 지금은 팔을 드시고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던 85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평소에 이제 이렇게 연세가 많으면 인공관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그렇고 보호자분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거 수술을 고민하시지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정말 가능한지를 여쭤보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물론 저 혼자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모든 병원이 그랬지만 저희 내과 전문의들과 마취과 전문의가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저희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전 검사를 통해서 정말 가능한지 네. 안전한지를 판단하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할 수가 있다고 보통 결론이 나고 진짜 안 되는 경우 저희가 환자한테 먼저 말씀드립니다. 환자분은 진짜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는 안전하게 진행하면은
정말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경우에도 충분히 이렇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너무 아프다고 참지만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0세 여성분이신데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에 먼저 찾아오셨네요. 예. 이분은 50대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조금 다른 사례인데 네. 넘어지면서 어깨 너무 아파서 오셨는데 처음에 어깨 빠졌나 하고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탈구인데 동그란 뼈가 빠진 게 아니라 쇄골이 견봉에서 이렇게 완전히 쏙 올라가는 게 엑스레이 보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첫 사진이 완전히 쇄골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사진이고 옆에가 정상 사진인데 이 경우는 우리가 견쇄관절 탈구 또는 쇄골이 이제 어깨뼈에서 탈구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급선 탈구지만 치료는 조금 다릅니다. 네, 어떤 방법으로 다음 치료가 사진 일단 됐을까요?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정상 오른쪽 쇄골과 빠진 쇄골을 보면은 완전히 위로 쏙 올라간 게 보이십니다. 네. 이런 경우는 빠지면서 인대가 다 찢어서 빠진 건데 급성으로 오신 경우는 우리가 인대를 막 꼬매고 그런 경우보다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마치 우리가 어깨에 동그란 뼈를 맞춰주듯이 저런 특수한 기구를 통해서 이 원래 모양보다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인대가 아물 시간을 주면은 3개월, 6개월 지나면 젊으신 분들은 고정물을 제거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 사진을 보면은 처음보다는 확실하게 좀 내려간 상태에서 잘 스스로 우리 몸 스스로의 인대들이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은 이렇게 급성기에는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0세 여성분의 어깨 관절 쇄골 탈구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요. 어깨 질환도 좋고 어깨 탈구와 관련된 내용도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저희가 전화 주셔서 사연 남겨주신 분들 문자 상담으로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50대 여성분이신가요? 예. 자, 아주 어렸을 때 어깨가 한번 빠진 적이 있다고 들었지만 기억이 잘 나진 않고 최근에 어깨가 탈구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어깨가 좀 불안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어요. 어깨 탈구 치료는 받으셨고 이미 2번 정도면 이게 습관성 어깨 탈구라고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분은 아마 젊을 때 한번 빠지시고 그 다음에 빠지신 것 같은데 정의를 보면은 이제 2번 이상 빠지면은 습관성 어깨 탈구 또는 재발성 이제 어깨 탈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환자분이 탈구 때문에 아프신지 아니면은 다른 아까 가장 흔한 원인인 회전근개 증후군 때문에 아프신지는 네. 만약 통증이 있으시다면 한번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지만 많이 이제 걱정이 되신다면 저희가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또 문자 상담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6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어깨가 자주 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어깨 탈구 수술을 권유받으셨다고 해요. 물리치료 받아본 적은 있으시고 사실 이제 수술의 권유를 받고 나서 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수술하게 되면 다시 어깨가 빠지는 일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성 탈구가 돼서 아마 수술을 하자고 권유를 이제 병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재발성 탈구가 되면은 하시는 게 맞는데 수술 아까 말씀대로 정확한 원인을 왜 재발성 탈구가 되는지 습관성 탈구가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수술하면은 상당히 재발률이 낮습니다. 네. 물론 또 반복적으로 쓰거나 큰 외상이 생기면은 물론 탈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빠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상담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온 국민 건강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고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오해와 진실, 저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이 시간 동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과연 잘못된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보 OX 시간입니다.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게요. 젊을 때 첫 어깨 탈구가 발생을 하면 재발률이 높다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아, 정답은 O. 네, 재발률이 높다. 네. 그 이유는요, 원장님?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젊을 때 탈구가 되는 환자들은 젊을 때는 인대와 힘줄에 이제 굳은 상태가 덜하고 이완성, 즉 더 유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진 어깨는 더 쉽게 빠진 이유가 유연한 힘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더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장년층에 빠진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회전 근육 힘줄 파열이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쉽게 다시 빠지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젊을 때 첫 어깨 탈구가 발생하면 재발률이 높다는 사실인 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건강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어깨가 더 자주 빠진다? 요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이거는 저도 고민하다가 네.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 애매하군요. 네, 그래서 뭐 달리기 운동 같은 거 한다고 어깨가 더 빠지진 않고요. 근데 특정 운동은 분명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특히 한번 빠졌던 분들이 예를 들어 농구를 자주 한다거나 투수 같은 동작, 야구 던지기 동작을 자주 한다거나 또는 수영을 통해서 심하게 제끼는 동작을 자주 하면은 충분히 빠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뭐 간단한 스트레칭이랑 달리기 운동을 많이 한다고 어깨가 쉽게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깨에 좀 무리 되는 여러 가지 동작이 포함된 운동을 하면 사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건 M에서 세모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건강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빠져도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원장님. 맞습니다. 이거는 예, X, 이거는 X 맞추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깨가 이제 반복적으로 빠지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안 아프진 않지만 갈수록 쉽게 빠지니까 좀 덜 아파합니다. 아까 사례에서 있었지만 본인이 맞춘 경우도 많고요. 저도 이제 제가 정형외과 전공하기 전에 친구들 농구를 많이 했었는데 혼자 맞춘 친구도 많았습니다. 네. 그때는 저도 몰랐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인대 손상은 진행되고 또 뼈도 조금씩 더 손상이 되고 연골까지 와순까지 손상이 더 되면은 수술을 해도 결과가 조금 덜 좋아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다고 괜찮지는 않습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재발성 탈구가 되면 오히려 정확하게 어디가 문제 있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과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빠져도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 이건 X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통증이 없어도 전문가 좀 상의를 해보고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나갈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전화가 계속 걸려와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전화 하나 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66이요. 네, 66세시고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이수건 원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깨가 아파서 그냥 어깨를 이렇게 팔을 제쳤는데 약간 뚝하는 느낌이 나서 네. 남의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봤더만 MRI 찍었거든요. 네. 근데 인대가 오래된 고무줄이 달력을 읽듯이 달력을 잃어서 아프다. 그래서 아예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약물 치료, 약을 처방해서 먹고 있는데 통증이 아직 가라앉지를 않고 계속 있는 것 같아서요. 계속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 그냥 약물 치료도 가능한지. 네. 그래서 그리고 네. 저 차에 타서 안전벨트를 매려고 왼팔을 뒤로 안전벨트 쪽으로 제치면은 통증이 오고 옆으로 뻗어도 통증이 오고 네. 그렇습니다. MRI를 제가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증상만 들어봐서는 회전 근육 증후군과 아까 말씀드린 이두장근의 슬랩뱅변이 상당히 의심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제낄 때 아픈 경우는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되고 꼭 수술을 안 하셔도 되지만 약물 치료하고 안 되면 주사 치료를 권유해 드리고 재활 치료로도 좋아할 수 있지만 한 3, 4주 회복 안 되면은 주사 맞아보시고 안 되면은 수술까지도 고민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해드린 내용이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다양한 어깨 탈구와 관련된 치료법도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수건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 매거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 매거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